가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 밑에 거. 네. 자, 수소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이 뭐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분리를 하면 수소가 형성이 돼요. 산소도 반드시 형성됩니다. 둘째, 우주 전체 구성 동물의 74%가 수소예요. 사실은 수소가 원소 기호 1번입니다. 맞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소 갖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져요. 근데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헬륨이죠. 거기까지는 들어보셨나요? 수소에서 나온 게 뭡니까? 헬륨이에요. 왜 나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또. 자, 그렇다면은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소는 수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수소에 대해서 내가 한번 깊이 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은요, 그 밑에 수소 연구 학회가 생성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학회예요. 엄청 커졌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커져서요. 여기다가 뭐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지금 하잖아요. 본전도 못 찾아요. 대단한 학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천재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30 몇 세인데 천재야. 한 IQ 200이 넘는 지금 그분이 지금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자. 전자는 무슨 뜻일까? 에너지죠. 그럼 원자탄이 왜 무섭습니까? 터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거기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게 뭐예요? 수소폭탄이죠. 여러분 태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언제부터 비추고 있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거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나게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전자죠. 이것이 에너지의 뭐예요? 농축이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올라가보죠. 자, 수소는 안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잠수하시는 분들이 뭘 메고 들어갑니까? 산소통 메고 들어가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산소통이 아니라 무슨 통이라고요? 공기통. 수소통이라고 그러지 맞죠? 수소통이 맞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그걸 과연 누르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가스를 농축시킬 경우에 폭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체내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수소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갑니다. 기체로요. 자, 발병료와 기제를 잠깐 살펴보면 결국 활성산소로 귀결이 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하는 못이 습기가 찹니다. 그럼 얼마 후에 어떻게 돼요? 점점 여기 쓰기 시작하죠. 나중에 가루가 나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럼 끝이 난 겁니까? 아니죠. 산화된 걸 다시 환원을 시키면 돼요. 자, 산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 아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자가 있었죠. 그걸 뺏긴 겁니다. 그 환원은 뭐냐면 그 전자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슬로우 비디오죠. 막 들어가는 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걸 산화라고 그러면 뒤로 가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에 들어있는 전자를 공급해주면 녹슨 못이 다시 어떻게 된다? 반짝반짝거리는 못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못 보셨어? 사과. 실제로 동영상 보면 이 메가하이드레이트 갖고 그거 하는 장면이 나와요. 2박 3일 동안 그걸 합니다. 집어넣고. 다시 못이 반짝반짝거려요. 진짜? 최근에 그 한양공대에서도 어떤 공법을 만들어내냐면 공구리 할 때 수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공구리 속에 들어있는 철근들이 녹이 안 쓸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거기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상시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호흡을 하죠. 네. 여러분 하고 내쉽니다. 그 내쉴 때 지금 보셨지만은 2% 정도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활성산소로 바뀌죠. 금방 보셨죠? 2% 정도 활성산소가 돼서 나온 걸. 만약에 내가 달리기 시작하면 점점 호흡이 많아지죠. 들리시고 내뿜는 게 많습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생기죠. 네. 자, 문제는 그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 중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뭐가 있죠? 항산화제 효소도 있어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들이 계속해서 전자를 뺏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서. 그럼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DNA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운동선수들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제가 백인철 감독님 막내 아들이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많아서 이제 그래 갖고 여쭤보니까 그냥 고기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통이 없었었어. 나중에 이제 수소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종목 활용하셔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셨죠. 건강하셔요 지금은.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활성산소는 무조건 되고 나쁜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활성산소가 없으면요 생명의 활동이 없습니다. 왜? 산화를 시켜야 뭘 만듭니까? 열이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종이를 태웁니다. 그죠? 그럼 열이 나서 따뜻해요. 추운 겨울날 장작을 태웁니다. 그 뒤에 쭉 돌아앉아갖고 열을 쬐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똑같은 겁니다. 염소가 종이를 먹어도 똑같아요. 단지 서서히 태울 뿐이죠. 궁극적으로 뭘 갖다 빼내는 겁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 에너지 소스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입니다. 전자예요. 자,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요오드를 사용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냥 요오드를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요오드를 산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그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구체적인 말씀은 과산화수소예요. 이걸 만들다 보면 잘못하면 주변에 굴이나 혈분이 많게 되면요. 이것이 촉매 방해가 일어나서 뭘 바뀌냐면 하이독시레이카를 바뀌어요. 하이독시레이카를 바뀔 때마다 그거를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글루타치온이. 근데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중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잡혀요? 무록이 생기겠지. 그걸 계속 내버려두면 뭐가 생깁니까? 갑상선? 암이 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뭐든지 양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는 거죠.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하이독시레디칼 활성산소 200만 분의 1초 만에 전자를 뺏어가 버려요. 전자를 뺏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이 쓸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우리 햇빛술제입니다. 그럼 자외선이 내려쬐입니다. 그죠? 혹시 그런 그림 보셨나요? 어떤 운전사인데 20몇 년 동안 운전했는데 왼쪽은 80세 노인이고 오른쪽은 원 50대처럼 보여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 계속해서 유리창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자외선이 들어왔죠. 그죠? 이쪽만 계속 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외선이 내려쬐일 때 과산화수소가 있죠. 우리 세포 안에는요. 그 과산화수소가 뭘 바뀌어요? 전자를 뺏기면서 하이독시레디칼을 바뀝니다. 그 하이독시레디칼이 지방에 있는 전자를 다 뺏어가요. 그럼 뭐가 뭘 바뀌어요? 과산화지방. 여러분 과산화지방 아시잖아요. 안 좋은 걸 바뀌죠. 그것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기밀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은 젊지만 왼쪽은 나이가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 원인이 바로 하이독시레디칼이다. 이 하이독시레디칼을 선택적으로 없애는 게 누구다? 수소다. 그런데 없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물이 되죠? 네. 물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없애고 더 안 좋은 활성산소 계통으로 바뀌면 안 되죠. 그게 수소는 물로 바뀌죠. 문제가 없죠. 그렇죠? 자, 수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깐 더 들여다보면요. 왼쪽에 수소입니다. 오른쪽에 세 가지는요. 수포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그다음 글루타치온, 카탈라제. 이 카탈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리가 휘어진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 포뮬라에 많이 들어갑니다. 카탈라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포옥사이드, 디스뮤타제나 글루타치온이나 카탈라제 같은 거는요. 하이독시레디칼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이독시레디칼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가공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예, 그걸 없애다 보면 이게 고갈이 납니다. 그죠? 이때 수소를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갈이 나지 않죠. 고갈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하이드록시레디칼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별이 몇 개 있습니까? 빨간 별이. 2개. 2개가 있죠. 오른쪽 위에 하나가 있고요. 그거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수소를 활용하시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내 몸에서 생산되는 항산화제 효소가 늘어나요. 아직 정확한 기준은 못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상황은 지금 무수한 논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보식품 왜 먹습니까? 항산화제 때문이죠. 맞죠? 항산화제를 왜 먹어요? 더 젊게 건강하고. 저거 부족해지면 노화가 오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수소를 먹으면 하이드록시레디칼을 선택적으로 없애면서 동시에 내 몸에서의 항산화제 효소의 양을 어떻게 한다? 늘린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게요. IQ가 좋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런 걸 파악해서 눈치가 예, 건강해지는 게 더 머리가 좋은 거죠. 자, 하이드록시레디칼의 문제는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소가 딱 하고 붙으면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거기에는 뭐예요?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 보직이 나오면 이긴다고 항상 근데 주먹이 나오면 어떻게 돼? 네. 자, 수소가 타고난 항산화제인 이유는요. 코큐텐보다 몇 분의 1이 작습니까? 863분의 1이에요. 코큐텐은 뇌 보호막을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뇌 건강이 걱정되셔요. 그럼 코큐텐 드실래요? 수소 활용하실래요? 수소. 볼 것도 없죠.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나 해봅니다. 결과가 안 나올 것인데. 자,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176배가 커요. 비타민C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러나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뭔지 아세요? 치매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알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그걸 막는 최고의 건강보식품이다. 그러면 여기 수소 계통의 물이라든가 캡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말씀드립니다. 자, H2 수소 문제는요. 뇌 보호막을 통과합니다. 딴 것들은 통과를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 수소가 한 분자가 2개의 하이드록시레디칼을 없애면서 2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습 효과가 있겠구나. 예,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수소수를 계속 뿌려줘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당연한 말을 왜 합니까? 그러고 쳐다보시죠. 물 뿌려주니까 보습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얘기 지금 드린 거죠. 제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하이드록시레디칼을 없애면서 그 안에 보습 효과까지 물 뿌렸으니까 보습 효과 그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증명이 나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했어요. 조금 이따 또 언급이 되겠지만요. 자, 더 중요한 거는요. 활성산소만 없애는 게 아니라 활성질소도 없앤다는 겁니다. 여러분 활성질소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수년간 한 20년간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질소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왜 없었는지 아세요? 아, 저 얘기하면 어떻게 디젤 엔진을 팔아요? 무슨 얘기예요? 디젤 엔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데? 활성질소인데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활성질소 아니에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이 활성질소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B12를 고갈시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젊은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요. 왜 없을까? 많이 다니잖아요. 뭐 때문에? 소확행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없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다녀야 되잖아. 잘 모르죠? 나중에 물어보시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마셔? 길거리에서 공기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산화질소죠. 자, 그것도 누가 없앤다? 수소가 없애준다는 논문입니다. 2010년. 자, 오타시교가 2007년 일본 의대 교수님이 발견해서 어떤 실험이냐면 쥐한테 풍을 일으키기 전에 수소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수소수를. 그 다음에 풍을 일으켰어요.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결론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심혈관 질환을 막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중풍이 왜 무섭습니까?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됩니다. 왜 마비가 될까요? 엄청난 양의 뭐가 생깁니까? 활성산소, 하이독시레디칼이 생깁니다. 그게 뭐를 손상을 시킵니까? 신경을 없애는 거죠. 신경이 끊어지죠. 만약에 그 하이독시레디칼을 없애서 그런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못했었습니까? 왜 못했었어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2007년에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라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이 되는 얘기죠. 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거의 700개 정도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자, 항산화제 비타민 C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게 만들까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비타민 C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비타민 C만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C는요, 일단 항산화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 자체가 산화제로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작위로 모든 활성산소에 다 붙어서 없앱니다. 과산화수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뻐근뻐근하죠. 이거 왜 뻐근뻐근하냐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뻐근뻐근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왜? 뻐근뻐근한 상태야 근육이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먹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려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근육이 형성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인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활성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작위로 없애면 안 돼.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건 뭐다? 우리의 진짜 적은 뭐예요? 하이드록시레디칼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비타민C를 드시려면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베타캐로틴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기타등과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고 콜세틴 같은 거 많이 들어있죠. 자, 단위항산제 과유불급이다. 이미 말씀을 드려서 넘어갑니다. 자, 연구 결과 교훈, 개별적인 항산화제 메가도스는 이상적이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건강보식품도요, 하나를 너무나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치우치게 됩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수소는 예외죠. 왜? 선택적으로 하이드로ksi레디칼만 없애기 때문이죠. 자, 음식 형태는 괜찮습니다. 수소도 괜찮아요. 왜 음식 형태가 괜찮으냐?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계란 노른자 매일 드시죠? 안 드셔요? 네. 하루에 2개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배에서 있는 제품 몇 가만 갖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왜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계란 노른자 얘기를 했을까? 계란 노른자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있냐면 그걸 가지고 뭐가 형성이 돼요? 병아리가 생성이 되잖아요. 안 들어있잖아요. 병아리가 되려면 거기 필요한 영양소가 좀 많겠어요? 이제 감이 오세요? 네. 그걸 건강보식품을 만든다고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드셔야 돼요. 자, 수소 임상제 효과 연구 결과가 2017년 현재 3월 현재 450개 이상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 설명이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건강증진 기제 요약을 하면요, 첫째, 하이드록시레디칼을 선택적으로 없앤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둘째, 신체 내 생성 항산화제를 늘린다. 보너스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대개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이드록시레디칼 항산화제 이 얘기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세포간 신호 전달 체제가 활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포끼리 연락이 돼야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만들잖아요. 대사도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염증도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보너스인데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요. 나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자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기부가 공유가 돼야 돼요. 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전자를 집어넣는 공유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자, 이건 뭐냐면 수소 캡슐을 일반 캡슐이에요. 이 시험은 어떤 캡슐이냐면 칼슘, 코랄 칼슘에다 흡정을 시킨 걸 먹었습니다. 40분 후에 혈액들이 다 떨어진 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혈액을 밀치는 힘을 혁력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제타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전문적인 용어로요. 자, 당뇨병 합병증 개선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이독슈레디카를 없앱니다. 여러분 하이독슈레디카를 없앤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췌장에서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췌장은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첫째, 뭘 만들어내요? 인슐린 만들어내죠. 둘째, 소화효소 만들어내죠. 셋째, 뭐 만들어내요? 베이킹소다 만들어내죠. 모르셨어요? 하루에 1에서 1.5리터를 만들어내요. 왜 만들어내요? 위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 녹아버리지, 12장.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음양이에요, 항상. 음양이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요. 태극기 보시면 거기 다 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열이 항상 나요. 식혀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자, 그걸 갖다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수소가. 그럼 췌장이 어떻게 돼?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인슐린이 나와요.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혈당이 떨어지죠. 그 얘기한 겁니다. 뇌보호 효과 있습니다. 딴 것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잘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소는 들어가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엉뚱한 거 챙기지 마시고요. 수소 하나씩 챙겨주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꾸준한 수소 섭취는 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뇌신경 생성을 보호해 학습과 기억력 저하를 막아준다. 중요하죠. 자, 아토피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결국 빨갛게 되는 게 뭐 때문에? 하이독슈레디칼 때문에. 하이독슈레디칼 제거하면 금연제 없어지죠. 실제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금방. 자, 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체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얼마큼 좋아진다고요? 꽤 좋아집니다. 맞죠? 30도.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효과가 탁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암치료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엄청난 하이독슈레디칼을 만들어내거든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죠. 피부가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됩니다. 방사선도 이유가 없어요. 방사선 이 부분을 째면 여기 보셨어요? 한번? 아주 샛노랗게 그냥 타버립니다. 이쪽이. 그런데 수소가 들어가잖아요. 흡혈이 잘 안 돼요. 왜? 생길 때마다 물로 바꿔주는데 하이독슈레디칼을 물로 바꿔주죠. 안 해봐서 보시는 게 나아요. 주변에 혹시라도 항암치료 받는 분이 있으시면요, 진짜 보따리 싸고 이건 거리면에 드려야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대장암 치료 항암제 플러스 수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어느 정도냐? 자, 그림을 보시고 화살표 보시면 돼요. 거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암이. 어떻게 했더니 항암제와 수소가 같이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분명히 수소 얘기하면요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말도 된다 이러고 논문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설명 안 되셔요. 저처럼 저도 매년 했으니까 이러지. 그냥 논문 갖다 주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자, 방사능 피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감마선이 지나갑니다. 피폭이라는 건 감마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감마선이 지나갈 때 전자를 뺏어가요. 그러면 물 분자가 뭘로 바뀝니까? 하이독슈레디칼로 바뀌죠.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갔던 걸 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수소가 다시 들어가. 그럼 다시 또 진도가 가는 거죠. 자, 감마선이 물에 있는 전자를 빼서 OH 점으로 바꾼다. 하이독슈레디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행 곧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안 가시는 분들 몇 분 가는 것 같은데. 가실 때 뭘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검색대 지나가야죠. 그때 지나가는 선이 무슨 선입니까? 네, X선이죠. 감마선이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 있는 물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하이독슈레디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행 가면 피곤한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파일럿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저도 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상당한 양이죠. 거기다 치과 의사 이렇게 되다 보면 옆에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다 또 더 무서운 거는 아말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벌릴 때마다 요새 뭐가 나와? 수은이 나오죠. 거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를 준다. 그러면 ATP가 형성되는데 저 양이 늘어나요. 왜? 전자가 들어오니까. 전자가 뭐의 핵심이다?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태양이 계속해서 열을 내고 있잖아요. 그게 수소란 말이에요, 원래. 그리고 거기서 있는 그 전자가 계속해서 무슨 반응을 일으킵니다. 핵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AD 플러스 수소가 합쳐져서 전자 두 개가 되면 NADH가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강보식품이 뭔지 아세요? NADH예요. NADH 보조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좀 효과를 보시려면 한 400만 원 정도 쓰시면 돼.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플로리건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수소 캡슐로 환산을 하면 7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그 논문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 물론 어렵겠지만. 거기 NADH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가 에너지가 나와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유전자 자체 작용을 해요. 무슨 유전자 작용을 하냐면 지방을 태우도록 작용을 합니다.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잡아봐서 잡히는 게 있으면 지방간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울트라사운드 검사 안 해도요. 이렇게 뭐 잡히세요? 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수소와 피부 건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소가 들어가면 뭐가 하이드로시데이카이 물로 바뀐다. 그래서 보습 효과가 일어나면서 과산화 지방산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백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글루타치온 주사라고 아세요? 무슨 주사? 유명한 비욘세 주사라고 들어보셨나? 그게 뭔데? 글루타치온 아니에요. 글루타치온을 모터로 주거나 우리 몸에서 만들어 갖고 활용하면 되잖아. 문제는 너무나 많은 하이드록시베이드가 생기니까 줄어들어서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수소를 활용하면 우리 몸에서 생산된 글루타치온이 고갈이 필요가 없죠? 요걸 스마트하다고 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자, 이러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죠. 그래서 몸냄새 감소가 일어난다. 그 연세 드신 분들 몸냄새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요거 한 2알 챙겨드리면요.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 그 냄새가 나게 만드는 그 화학물질이 없어지죠. 그것도 역시 하이드록시 레디컬 때문에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수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특별한 수소 얘기를 드릴게요.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신기하게 원자예요. 근데 원자는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조건이 뭐냐면 실리카라는 미네랄이 특별한 형태로 봉지처럼 돼 있을 때 그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한 분이 누구냐? 플로네건 박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이에요. 자, 이분은 17살 때 멘터 코한더 박사랑 미국 국방부에서 무기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17살에 뭘 했나 그랬더니 놀고 있었어. 대단한 분이었어요. 천재라고 그럽니다. 타임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분명히 니콜라 테슬라가 환생한 사람 아닌가. 니콜라 테슬라가 전기를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에디슨 아니에요. 그것도 프리 전기. 돈 안 내도 되는 전기를 발견했죠. 그건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넘어가죠. 자, 이분이 각기 어느 날 멘토가 불렀어요. 그러더니 너 이거 한번 연구해봐라. 내가 혼자 가는 마을에 가서 물을 검사했는데 한 시하는 걸 발견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장수의 비밀이 있을 거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연구를 해서 30년 만에 발견합니다. 제가 30년 걸리면 안 되겠죠. 천재니까 그걸 발견하죠. 자, 바로 이물이었어요. 이분은 호수입니다. 저 뒤로 가면요, 빙하예요, 빙하. 그러니까 빙산에서 쭉 물이 녹아서 내려와요. 저건 지금 보니까 모래예요, 모래. 어떤 흙이죠, 흙. 저 물을 뜨니까 끈적끈적해요. 다른 물에 비해서. 그리고 무거워요. 뭐가 달라.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저 혼자만의 사람들이 120까지 사는데 이유가 없단 말이야. 딴 것과 비슷해. 물만 달라.
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 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H2O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자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H3O2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실리카가 특별한 형태로 녹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음전화 수소이온이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저게 언제만 가능하냐면 생주스를 짰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수박을 금방 따서 수박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렌지를 즙을 금방 짰을 때만 가능한 일인데 이건 노상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호기심이 생겼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99%가 분자수로 따지면 물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는요 65에서 70% 정도가 물이에요. 그런데 분자수로 따지면요 99%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육이 다친 게 아니라 이걸 구성하고 있는 물이 다친 거죠.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워싱턴 대학의 폴렉 박사가 분석을 해봤어요. 진짜 물이 다쳤어. 알고 보니까 원래 세판에 들어있는 물이 H2O2예요. 이걸 분석해보니까 H2O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걸 발견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플로네온 박사입니다. 자, H2O.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의 종류에는. 첫째, 얼음이 있죠. 수증기가 있죠. 일반 물이 있죠.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이 바로 구조수라고도 부르고요. 에너지수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정보수라고도 부르고 여러분 부르시고 싶은 대로 다 부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정화수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별한 물입니다. 저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세포에. 그저 물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저 물 자체가 해독을 합니다. 저 물 자체가 모든 걸 다 해요. 이게 불편한 얘기죠. 굉장히 불편한 얘기 누구한테? 예, 의사가 아니죠. 못한 걸 팔아야 되는 기업한테는 그렇죠. 자, 여러분 젤 있죠? 이 오른쪽 저거 뭐죠? 예, 저거 어떻게 만들어요? 단백질가루에다가 물을 갖다 뜨겁게 끓여서 거기다 탄 다음에 그걸 올리면 되죠? 그럼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저 단백질의 영향을 받아서요 H3O2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물과 물끼리 땡기는 그런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불과 1%에서 5%밖에 안 되는 저것들을 붙으니까 물이 서로 땡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 그거 갖고 모래성 쌀 수 있죠? 그 이유도 바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속에 들린 물들이 뭘로 바뀐다? H2O가 아니에요. H3O2입니다. 특별한 물로 바뀌기 때문에 땡겨서 가능하신 거죠. 굉장히 멋있는 성수 쌓을 수 있잖아요. 저게 110m 정도 되는 나무예요. 저 끝까지 물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올라갈까? 네, 바로 비밀이 H3O2입니다. 자, 저 물은요 스스로 흐릅니다. 우리 혈액이 뭐 때문에 흘러요? 심장 박동 때문에 흐르죠. 맞습니까? 들리죠? 어떻게 하느냐? 심장을 멈춰도요 혈액은 계속 흐릅니다. 언제까지? 체온이 다 식을 때까지. 그러면 혈액이 실제로 흐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에너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에너지죠. 그래서 원적에서 사우나하고 나면 몸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또 햇볕을 푹 쬐면요 몸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져요. 왜? 뭘로 바뀌니까? H2O2. 근데 이걸 계속 마실 수만 있다면 이 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 몸에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30년 동안. 예, 플로네온 박사가 한 거죠. 자, 실리카 인체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잘못 아시면 석영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석영은 뭐냐면 그냥 모래가루죠. 유리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회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 얘기 지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석영이 아니라 이 실리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굉장히 강한 그 인대라든가 이런 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석영이에요. 저기 그 실리카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해요. 그 형태를 유지하면 그 안에 수소 원자, 옛날 일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활성화된 수소 원자라고 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SI는 실리카를 얘기하고요. O는 산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리카가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축을 딱 잡아요.
거기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으면서 OH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뭐예요? 봉다리처럼 형성이 됩니다. 그 안에 뭐가 갇히냐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활성화된 원자 수소가 그 안에 갇히게 돼요.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다시 강조합니다. 실리카가 몇 개가 있어요? 교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스펙트로메트리로 검사해도 잘 안 나타나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이따 왜 얘기 지금 설명드린가? 조금 마지막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검사를 해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교수가. 자, 실리카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이따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30단계야. 30단계를 거쳐야 저 안에 수소들이 갇히게 돼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저는요.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수소가 흡장이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흡장까지 아니고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된다. 물에 녹으면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 2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전자를 우리가 받아서 필요한 데 나오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ksi 레디컬이죠. 전자주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탁 하고 받는 순간 하이드로ksi 레디컬은 뭘로 바뀐다? 물로 바뀝니다. H2 OH.인데 OH.이란 말은 뭐냐면 전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라는 표시예요. 화학적으로. 이 전자 하나가 탁 들어가면 탁 돌아서면서 H2로 바뀌어요. 어려운 얘기를 좀 자꾸 드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복잡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음이온, 음반 도전은 전달체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유리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항산화제의 결정판이 나온 거잖아요. 자, 이게 실리카 워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물 자체가 이것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이 구조가 바뀌어져 버려요. 뭘로 바뀌면 H3O2로 바뀝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구조수로 바뀌어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요. 캡슐을 이렇게 풀어서 물에다 탑니다. 그 물이 3주까지 지나더라도 H3O2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혼자만 가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셔도 돼. 기억이 좀 있으시면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내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물은요 지판에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달에서 3달 정도 모델하시는 분들은요 몸에 다른 몸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고가 있는 건가요? 자, 이건 논문은 뭐냐면요. 6개 논문이에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검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도 나왔어요. 2004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큰일 났다. 드디어 천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설됐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죠. 자, 그래서 뽑힌 학교가 있어요. 그게 캐나다에 있습니다. 괸프 대학이에요. 제가 괸프 대학 그러면 잘 알아요. 제 딸도 거기 하려고 했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 대학사를 잘 알아요, 제가. 무슨 짓을 해오고 있는지도 잘 알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과는 세계 1위입니다. 모든 축산 그 지식 거기서부터 다 발언을 해요. 제일 유명한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뭔 얘기를 했냐면 우유에 대한 사기를 친 최초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논문을 생산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아는 사람은 알아.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선이에요. 자, 실리카 하이드라이드 마이크로 클러스터 기술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건 20분이죠. 아까 40분이었잖아요. 왜 20분밖에 안 걸릴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냐면요. 확실하게 물이 더 늘어나요, 몸에. 검증했어요. 논문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실리카 하이드라이드 효과, 탈수 해결, 항산화력, 통증 완화, 에너지 생산 증가, 섬유 근육통, 관절 통증을 개선한다. 자, 에너지 생산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리카 캡슐 섭취 속술인 이유는요. 미산저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한 알만 드세요. 도와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 같으면 필요할 때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또 드셔도 돼요. 뭐 약주를 하신다든가 뭐 하실 때는 뭐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고 싶죠. 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미국에서. 난리 복도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리카 합정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이 나옵니다. 그 짝퉁이 뭐냐? 칼슘에다가 흑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호, 칼슘, 수소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가 프로모션을 안 했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칼슘이니까. 그러면 칼슘에 대한 얘기는 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따로 한 2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럼 기절초풍을 하실 거예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오른쪽이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호, 칼슘을 먹지 않죠. 맞죠? 근데 뼈들이 다 어때요? 튼튼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칼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예요. 근데 중국에 비해서 골다공증 환자가 정확히 40배에서 20배에서 40배가 더 많습니다.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닌데.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죠. 자, 칼슘 거짓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마그네슘에 비해 칼슘이 많아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특히 근육에 뭐가 쌓이기 시작합니까? 칼슘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 칼슘이 유방에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방암이 되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메모그램, 유방암 스크린 검사하잖아. 그거 못 찾는 건데 유방암 찾는 건 줄 아세요? 아니야. 칼슘이 축적된 걸 찾는 거야. 이제 감이 없어요? 자, 수소이온 하이드라이드 1g 수소 7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NADH 보조제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400만 원, 7만 원에 살 수 있으면 7만 원에 사지 400만 원 했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브 아스프리 날마다 먹고 있어. 근데 그 친구 몰라. 그래서 제가 만나면 제가 가르쳐 주려고요. 날마다 NADH 보조제 먹고 있어요. 방탄커피 만드는 거 있어요. 실리카이드의 건강지 효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하시고요. 실리카이드를 간단 재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보조제를 사용하든지 흡수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건강보식품 드실 때 같이 드세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왜? 마시는 물을 대추수료로 바꿔줘서 세포에 훨씬 더 쉽게 들어가는 물로 바꿉니다. 그게 훈자워터의 비밀이었어요. 훈전물에. 예. 자, 보수효과, 혈액순환 개선, 기운이 난다 등등. 자, 체험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천장 그 곡상을 달아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 녹색 컬러 있죠? 방수 페인트라고 그러네. 온몸이 다 타서 막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약간 빨갛을만 끝이 나요. 그 정도 위력이 있더라고요. 왜? 계속해서 자외선 내려쬐면서 뭘로 바뀝니까? 하이드로ksi드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때마다 뭐야 전자를 공급했거든요. 제가 2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캡슐을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냥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떨어뜨립니다. 탁월해요.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3주 전에 누가 보낸 논문이에요. 그 논문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때 뚝 보니까 벨프 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생겼지. 왜 하필이면 이 논문을 썼을까? 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랬더니 받았더라고. 추적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랬더니 역시 모 제약회사 어디에요? 프렌치요. 자, 그럼 이걸 왜 2003년에 썼을까? 이유는 간단해. 2003년에 난리 폭탄이 일어났었어요. 드디어 항산화제 혁명적인 제품이 나오다 그러고 막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영어 오늘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갤프대학 축산과 1위예요. 우유에 대한 세계 논문 본산지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논문에서. 마이크로 하이드리는요. 직접적으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두 번째 포인트.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제한된 규소, 수소 결합이 근족에선 분광법에 의하면 발견이 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마이크로 하이드린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효과가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보인다라고 했어요. 야, 이럴 때 내가
큰 부족. 보람을 제가 느낍니다. 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여기 있으셔가지고요. 강의할 맛이 납니다. 보람이 있어요. 감을 팍팍 잡으시는 거예요. 장래가 있습니다. 희망적이에요. 자, 근족에서 건강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알고 있냐면 건강보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20년 가까이 됐는데 진짜 그 얘기하고 있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방법이에요. 근데 저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잘못되면 결과가 완전히 엉터리가 나와. 그런 거 몰라요. 전문적인 분들도 몰라. 그 다음에 2017년 전에 있는 저 기계들은요, 릴라이어블하지 않아요. 믿을만하지 않아. 그래서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역시 뭐라고 나왔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나눠드린 논문입니다. 2010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메가하이드레이트는 사염화 독성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손상을 일으킨 것을 완전히 막는다. 여러분 사염화탄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드시게 되면 간이 이렇게 녹아. 근데 안 녹아. 그래서 실험해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같은 값이면 뭐예요? 사용하시는 게 있겠죠? 사용화탄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 간 독성 실험할 때는 항상 쓰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그거를 쥐에다 집어넣고 메가하이드레이트를 줬어. 그랬더니 간이 녹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ADH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생성도 되더라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읽어보라고 그러거든. 요약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시고. 됐죠? 자, 그래서 그 논문은 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돈을 받지 않고 이 논문을 썼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렇게 썼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하신 것 같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광부에 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결국 진리는 이기니까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